2023년 5월 7일 아침 방송 중 일부 내용에서 다소 선정적인 내용과 술, 담배, 이미지 노출로 인하여 불편함을 느끼신 성도들께 제작진과 더불어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흥미와 재미에 치중한 나머지 세심하게 살피지 못하였습니다. 해당 영상은 교회 채널에서 삭제 처리하겠습니다. 앞으로 제작진은 모든 시청자가 부담 없이 볼 수 있는 방송을 만들 수 있도록 기도와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러빔이 불렀죠. 바람을 따라서 오. 하셨어요. 네, 하셨습니다. 예, 우리 클래식가 하나님 나라의 강예인 음악 석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강예인입니다. 예, 석사님. 감사합니다. 벌써 5주 차예요. 아, 주여. 누가 12주 먼저 아, 얘기했어요? 예, 8주면 적당한 것 같아요. 아주 좋습니다. 예, 8주. 좋습니다. 8주 좋고. 예, 늘 이렇게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그러셔야 할 텐데 좋은 곡 듣고 싶으시면 또 한번 얘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 제가 지금 이후에 좀 예고되어 있는 어떤 걸 할 거냐면 오늘 이렇게 하고 네, 다음 주에 또 준비한 게 있어서 준비한 건 해놓고 네. 다음에 이런 거 재밌을 것 같더라고요. 입시곡 입시곡. 이제 흔히 하는 입시곡을 네. 제가 소개해드리면 얼마나 이 음악 하는 사람들이 좋아할까? 힘들지 힘들까? 알아보시라고. 그래. 입시를 의미 있게 하는 거죠. 근데 거기서 그런 봤지. 애들이 진짜 많지 않아. 어. 진짜 저도 일평남짓한 그러니까 연습실에서 14시간인가? 그 작곡가의 어쩔 수 모든 어떤 삶의 애환을 내가 다 알아보리라 하고. 근데 목사님이면 그렇게 하셨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저는 예. 그런 맛을 대학교 예. 3학년 때 대학교 깨달았어요. 3학년. 예, 왜냐면 교수님이 계속 예. 교수님이 천재니까 못한다고. 못하는 애를 이해를 이해를 못하는 못하지.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그 작곡가에 대해서 연구하게 하셨거든요. 어. 근데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무슨 우리가 초등학생도 아니고 스크랩북 만들듯이 맨날 이거 붙여갔거든요. 근데 그 나중에 알게 되더라고요. 왜 얘를 알아야 이 음악이 그러니까. 되는지를. 예. 근데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았죠. 대학교 3학년. 이제 끝났는데. 네. 근데 대학교 3학년 때 그래서 음악을 제일 재밌게 했어요. 친구들이랑. 네. 그러니까 그 의미를 알고 맞아요, 그 맞아요. 곡을 하면 아마 달라질 건데 그죠? 맞아요. 악보 없는 곡도 저희가 해봤습니다. 악보가 없는 곡을 했다. 악보가 안 파는 거예요. 총보가. 그래가지고 친구들끼리 네. 악보를 막 캡처해가지고 네. 다 잘라가지고 총보를 만들어서. 야, 대단해.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약간 그 곡을 지금 생각하면 야 우리 모여가지고 우리 왜 그랬지 이러는데 그때는 진짜 그 재밌게. 음악에 약간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좋습니다. 예, 오늘 좀 가지고 오신 내용들 네. 뭘까요? 원래 우리가 지난주에 목사님 어떤 시대 음악 했었죠? 바로크 음악, 맞습니다. 일그러진 영웅. 아니지.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네. 아닌가요? 일그러진 진주. 진주. 맞습니다. 진짜 깜짝 놀랐네. 네. 일그러진 진주. 일그러진 진주. 그래서 바로크 3대장이 있었잖아요. 네. 누구죠? 음악의 아버지. 오늘 힘드셔요. 음악의 아버지 바흐. 네. 바흐. 음악의 어머니. 핸델. 네. 그리고 베토벤. 붉은 사제. 하이든. 비발디. 그렇게 재밌게 해놓고 나 지금 여기 필터가 없어. 유익해진 거 맞죠? 네, 맞아요. 그래서 이게 바흐, 핸델, 비발디 해가지고 원래는 오늘 핸델하고 마무리하려고 했었거든요. 네네. 바로크. 근데 지난주에 주일날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주일날 담임 목사님으로 인해서 이 곡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어제 저녁에 제가 깊은 고민에 빠져서 바로크를 마무리해야 할지 이걸 마무리할지 기도하다가 한 김에 목사님이 언급한 김에 한번 해보자 해서 2부 때 1부 때는 안 하셨대요. 1부 때 안 했대. 네, 2부 때만 하셨어요. 한번 잠시 들어볼까요? 예, 그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클래식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 네, 보이지진 않을 거예요 아마. 진짜요? 네, 저기라 그렇구나. 가지고. 알겠습니다. 들어보시죠.
여러분 단순히 우는 게 아니고요. 탄식하고 통곡하는 걸 예, 이야기해요. 이 사사기 시대 때 단식 이제 그 소리 우는 거. 높여 울었다는 거 보니까 소리 높여. 에이씨, 이 조수미 부분 그거 있잖아요. 야 한번 해봐라 야. 시키셨어요. 깃발 한번 해봐라. 이거 뭘까요? 목사님 얘기하신 거. 그죠. 우리에게는 신채워이가 있다. 그래서 이제 원바디한테 채원아. 시켰단 말이에요. 조수미 저수미. 이런데 채원이가 모른다 하더라고요. 이게 곡을. 이거 있잖아. 괜찮다. 우리는 예인이가 있다. 이러면서 저한테 넘기셨어요. 시원하게 한번 날려봐라.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낮게 야 하겠습니다. 고음 불가는 나도 할 수 있다 임마. 이렇게. 이거 나도 할 수 있다. 자 큐. 그래서 제가 엄청 낮게 니나 내놔 임마. 이렇게 하니까 뭐라 하셨어요. 니나 내라. 네, 그래갖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스쳐 지나갔는데 순간적으로 네. 채원이가 모르는가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이 노래를 아예 자체를 네, 모르는. 아예 모를 수도 어. 있겠다. 그래서 제가 근데 담임 목사님이 이 부분은 이 노래 왜 예화로 엄청 자주 쓰시는 거 아시죠? 한 두세 번 나왔었어요. 네, 맞아요. 그 부분. 그래가지고 오늘 이걸 딱 영감을 받아가지고 네. 담임 목사님한테 영감을 받아서 오늘 클래식 하나님 나라는 네. 모차르트의 마술피리입니다. 모차르트의 마술피리. 네, 여러분들이 그 밤의 여왕 아리아라고 알고 계시는 부분이 네. 마술피리라는 오페라 안에 있는 이제 음악이에요. 네, 모차르트의 마술피리. 네, 그래서 보통 밤의 여왕 하면 조수미 생각하죠. 조수미. 예. 그래서 조수미가 불렀던 또 많은 이제 고음에 대해서 고음도 잘 치고, 근데 그게 짧은 음으로 높은 음을 막 치기 때문에 성량도 좋아야 되는데 맑은 음색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또 막 너무 이렇게 풍채가 있으신 분은 안 되고.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법이 있는데 그래서 조수미가 딱 맞게 잘하기도 하고 네. 외국에서도 굉장히 그 딱 맞는 배역을 찾기가 어렵대요. 어렵네요. 예. 그래서 오늘 이 곡을 우리가 알아보기 위해서 네네. 모차르트에 대해서 오늘, 모차르트. 예,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예. 일단 모차르트 하면 하모베 유명하죠. 하모베. 와, 이거 우리 저번 시즌 때 하이든 하면서 했는데. 하이든, 모차르트, 베토벤. 그쵸. 여기는 난 그 무슨 이렇게 독일 소세지 이름인 줄 알았어. 하리보 이런 것처럼. 하모베. 하모베. 그래서 하모베라고 불러요. 네, 그래서 하모베. 고전 시대 이제 작곡가들입니다. 고전 시대. 바로크 시대는 그 이전이고 이제 네. 고전 시대로 넘어서 하모베, 하이든, 모차르트, 베토벤이 이제 유명해졌어요. 그 외에도 좀 유명한 작곡가들이 많지만 일단 대표적인 인물 네. 3명. 그래서 고전 시대 음악 같은 경우에는 귀족 사회에 봉사하는 음악이 많았어요. 귀족 사회 봉사는. 네. 근데도 이게 많이 이제 바로크 시대도 이제 귀족 사회에 봉사하는 음악이 많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고전 시대로 넘어오면서 가정에서도 이 음악들이 점점 이제 넓혀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는 아마추어 연주자 시대라고도 불러요. 아마추어 연주자. 네. 왜냐면 예전엔 귀족들만 듣는 궁정에서만 듣는 그런 거였는데 이젠 아마추어들도 연주하는 시대가 왔다 이렇게 해가지고 가정에서도 음악이 되게 중요한 기능이 되기 시작했고 종교 음악이 감소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작곡이 굉장히 많은. 그래서 모차르트도 아버지가 궁정 음악장이었어요. 궁정 음악장. 네. 그러다 보니까 귀족 사회에서 굉장히 데리고 다니면서 연주회를 많이 시켰나 봐요. 네. 근데 모차르트는 그런 게 마음에 안 들었나 봐. 약간 그러니까 얘가 풍자하는 음악을 되게 많이 풍자 음악. 했었어요. 네. 그리고 요 모차르트는 아버지 자체에서도 이 좋은 유전자를 물려받았잖아요. 왜냐면 궁정 악장이니까. 그래서 얘가 영재, 신동이라는 말을. 신동이다. 예. 그래서 오스트리아 출신인데 몇 편 쓰고 죽었을까요? 이 모차르트. 100개? 100개? 진짜 놀랍게도 626편을 쓰고 죽었어요. 너무 놀랍죠. 일찍 죽었다면서요. 네, 맞아요. 35세. 35 죽었는데 600개를. 네. 와. 너무 대단하죠. 그럼 몇 살 때 우리 댓글로 한번 질문 한번 해볼까요? 네. 몇 살 때 이 작곡을 시작했나? 네, 첫 작곡이 몇 살이었을까요? 한번 댓글로. 그죠? 네. 35세 죽었다. 네, 35세. 600곡을 썼다. 몇 살 때 도대체 작곡을 몇 살 시작했을까? 때부터 시작을 했을까? 네.
본투비 금수저 모차르트라고. 아 그죠. 예, 진짜로 모차르트는 금수저기도 하고 심지어 그 7남매였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5명이 죽어요. 그리고 누나랑 지만 남았는데 네. 누나가 처음에는 영재 소리를 들었었어요. 근데 이게 웃긴 게 막 누나가 연주하고 있는데 모차르트가 그걸 따라치는 거예요. 오. 그래서 아버지가 놀래서 바이올린을. 피아노를 피아노를. 처음에는 피아노를. 그래서 너무 놀래서 그냥 얘를 보다가 누나만 원래 키울래 했는데 얘가 잘하네 하고 아버지가 눈을 돌려서 이제 시선을 야. 모차르트에 집중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게 가능해요? 그니까 이게 완전 천재라는 거죠. 근데 심지어 목사님 방금 바이올린 물어보셨잖아요. 아버지가 바이올린 악장이잖아요. 네. 아버지가 친구들이랑 집에서 연주하고 막 놀고 있었대요. 네. 근데 갑자기 자기 한 번도 바이올린 배운 적이 없는데 에이. 저도 이건 좀 과장이라 생각해요. 아버지 바이올린을- 너무하네. 아버지가 너무했네. 아니 바이올린 배운 적 아무리 없는데 영재라 해도 그 진짜 거짓의 형이라 진짜로 야. 바이올린을 갑자기 연주한 걸 보고 아버지가 얘는 타고났다 와. 라고 생각. 5살. 맞췄어요. 4살. 4살. 정호영 선생님. 네. 4살. 4살 맞습니다. 4살. 4살 4살 때 작곡했다고. 작곡을 했어요. 에이 진짜 진짜 있어요. 진짜 있어요. 이 자식들이 우리를 얼마 바보라 알아. 전에 무슨 프로그램에서 막 그 연예인들 나오는 프로그램에서 이 야. 모차르트를 다뤘더라고요. 거기에서도 나와요. 4살에. 저는 모짜렐라가 더 좋다. 저는 모짜렐라가 더 좋다는데. 그래서 이 4살 저도 때 모짜렐라가 더 좋은 것 같아. 이거 너무하잖아. 아니, 5살 4살. 진짜 신기하죠. 그러니까 너무 신동이었던 거예요, 얘는. 그래서 626편에 이르는 곡을 남길 정도로 심지어 이걸 그래서 음악의 괴수라고 부를 정도예요. 음악의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 우린 그냥 괴수. 우린 괴수. 걔는 음악의 괴수. 작품의 괴수. 저는 그냥 괴수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곡수만 많은 게 아니라 네. 일단 작품의 음악성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4살 때 쓴 걸 제가 들어봤는데 단순하긴 하지만 굉장히 깔끔해요. 그래서 사실은 모차르트 영화 보셨어요 혹시? 목사님? 영화도 있어요? 모르시구나. 네. 아마데우스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저 그거 애들이랑 보기엔 조금 선정적일 수는 있어요. 네. 왜냐하면 모차르트가 약간 물란하기도 조금 진짜요? 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왜 옛날 영화 보면 좀 너무 그 여인분들 옷이 네. 약간 좀 선정적이죠. 그랬고요. 네. 그래서 저희는 선정적인 방송 안 하기로 안 했기 하기로 때문에 그래서 애들이랑 보기에는 조금 그런데 모차르트를 이해하기 위해서 아마데우스 영화 꼭 추천합니다. 아마도. 재밌어요. 네. 재밌고 요소도 많고 그리고 연기를 너무 잘해요. 근데 걔가 너무 익살스럽게 연기를 잘하니까 제가 볼 때는 너무 모차르트를 우스꽝스럽게 표현하지는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연기를 되게 잘했어요. 막 생활이 막 깔끔한 스타일은 아니다. 아닌데 근데 희한하게 음악이 되게 깔끔해요. 깔끔하다. 근데 왜 목사님도 그런 말 하시잖아요. 인풋이 네. 들어오는 게 아웃풋 된다고. 맞아. 그러니까 저는 모차르트가 그렇게 막 정서적으로 막 이상한 애는 아니었다고 생각은 돼요. 왜냐하면 모차르트 음악 들어보면 진짜 편안하거든요. 아주 깔끔하고. 야, 희한하네. 그래서 한번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고 네. 아이들한테 왜 태교 음악으로도 되게 많이 듣고요. 이 피아노 소나타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아서 그 피아노 책 있잖아요. 애들 교본 넘기다 보면 모차르트가 정말 많아요. 600개 이상 막 썼으니까. 그래서 하이든도 왜 우리 장난기 많았잖아요. 장난기. 막 고별 뭐 이런 네. 거 막 집에 가는 거 왜 연주하다가 그런 것도 많았는데 모차르트도 하여튼 장난은 장난 아니었다. 장난이 장난 아니구나. 장난이 장난 아니었다. 그래서 모차르트 영화 안 보신 분들은 한번 아마데우스라고 있거든요. 꼭 아이들 보기엔 조금 그렇고 고등학생들 정도는 뭐 괜찮을 것 볼수 같아요. 있다. 교육상.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아버지가 이제 이 영재인 걸 딱 확인하고 모차르트를 데리고 기획을 하나요. 여행을 다니면서 얘를 연주회를 시켜야겠다. 돈 벌려고.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얘를 데리고 오만 곳곳을 다니면서 연주를 개최하는데 네. 이게 희한한 게 7살이 됐어요. 이 모차르트가 7살인데 영재, 신동하면 왜 우리나라도 영재, 신동하면 약간 엄마들이 프라이드를 갖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2년 동안 계속 7살이라고 속인 거예요.
얘가 그러니까 어리면 어릴수록 더 주목받을 영재니까. 거니까. 그래서 계속 2년 동안 얘는 7살인 척하면서 완전 연주 잘하고 쟤 7살이야 막 이렇게 계속 속이면서 다니던 정도. 근데 조금 안타까운 게 일찍 죽었잖아요. 35에 죽기도 했고 또 안타까운 건 하이든도 되게 좀 금수저였잖아요. 그리고 그 후원자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하이든과 달리는 약간 진정한 의미의 후원자를 만난 적이 없어요. 뒤에서 이렇게 백업해주는 네 음악이 너무 좋다 해서 만난 기는 보다 아버지가 돈을 밝혀서 그런지 모차르트한테는 그냥 진짜 작곡 의뢰 이런 게 많았지 네 재능을 내가 후원해 줄게 하면서 그런 사람은 잘 없었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 이제 뭐 작곡가기도 하지만 굉장히 좋은 곡들이 많습니다. 좋은 곡들. 한번 어떤 곡들이 있어요? 네, 어떤 곡들인지 한번 들어봅시다. 모차르트의 터키 행진곡이라고 하면 모르지만 우리가 들으면 아 하는 곡이 있습니다. 터키 행진곡. 네, 크게 틀어주셔도 됩니다. 들어보시죠. 들어보셨죠? 들어봤죠 이거. 요게 모차르트의 터키 행진곡 피아노 소나타. 오 목소리 일진데 클래식 많이 알아요. 이게 터키 행진곡. 네, 터키 행진곡. 왜 터키 지어줄까? 그러게요. 터키. 나 이런 의미 찾는 거 좋아하거든. 왜 터키를 했을까? 목사님은 모차르트한테 의미 있는 후원자가 될 수 있겠네요. 이렇게 요거 할 때 터키 행진곡 요 유명한 곡이 있고 들어보셨다. 또 피아노 학원에서 기본적으로 하는 게 있거든요. 모차르트의 피아노 소나타 16번 한번 들어봅시다. 그죠? 거의 다 피아노 학원에서 많이 들어본 듯한 피아노 학원 다녔으면 기본적으로 요거는 다 유산균 광고랑 아주 깔끔하죠. 근데 들어봐도 그렇네. 빰빰 이렇게 이런 곡이 있고 이거 저희 대학생들 되면 실내악곡으로 무조건 하는 기본적인 그 모차르트 곡이 있는데 이게 아이네 클라인의 나이트 무지크라고 한번 들어볼게요. 20초부터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이네 클라이트. 아이네 클라인의 나이트 무지크. 저는 이거 맨날 선생님이 발음할 때 너무 자기 꼬아서 해가지고 이거 많이 들어오셨죠? 네. 야 유명하네 이분. 네, 모차르트 진짜 유명해요. 아까 누구랑 헷갈리신다고. 네? 슈베르트요. 그래서 저는 목사님 슈베르트요 그러니까 네 글자로 헷갈리셨대요. 모차르트 이렇게 유명한 곡 되게 많죠. 그래서 진짜 미뉴에트 소나타도 정말 많고 굉장한 오페라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뭐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이 제목은 들어보셨죠? 그리고 돈 조반니 그리고 레퀴엠 이런 돈 조반니. 나 이럴 줄 알았다. 제가 이럴 줄 알았어. 이거 예상했습니다. 맞아요. 오늘 안 잡았거든요. 우리. 그래서 요렇게 이런 유명한 오페라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오페라도? 네, 오페라. 그리고 심지어 모차르트가 종교음악도 했거든요. 종교음악도? 네. 종교음악에 할렐루야라는 게 있어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밤의 여왕 왜 조스미로부터 밤의 여왕은 유명하니까 이 할렐루야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그 조수미 걸로. 근데 조수미 고3 시절. 오. 그 이름을 개명하셨더라고요. 원래 조수미가 아니셨어요. 조영자. 아니요. 조수경인가 그러셨던데. 예. 조수미 선생님 한번 고3 시절에 있었던 종교음악 이 모차르트 할렐루야 한번 들어볼게요. 네. 근데 이게 원래 원제목은 좀 웃겨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기뻐하라 환호하라인데 그쪽 나라 말로 하면 기뻐하라 찬호하라. 아니에요. 찬호야 안녕. 네. 잘 지내니? 아직도 나 무섭니? 이게 고3 목소리예요. 오. 음정이 깔끔하죠. 그래서 원래 이 할렐루야가 제목이 아니라 14분 정도 되는 엑솔타 때 유빌라 때
에쇼 라떼 루빌 라떼. 잘하신다. 에쇼 라떼 유빌 라떼. 그 태국어 아니에요? 저는 이게 약간 그 느낌이 그 분유통 느낌이죠. 엑솔라떼, 네. 유빌라떼. 엑쇼 라떼. 그래서 약간 기뻐하라, 환호하라라는 의미로 있는 이제 14분 정도 되는 곡이고 이제 빠른 템포로 막 이렇게 자잘한 음표로 이루어져 있는. 그녀가 콜로라도라의 요게 목소리를 제가 내는 뉴스를 때까지 보았어가지고 깜짝 놀랐어. 난 내가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그녀가 난 가만히 있는데. 하여튼 네, 이렇게 요런 이제 할렐루야라는 종교 음악도 모차르트가 있었다 이렇게 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유 좋은 곡들 많이 좋은데. 엄청 유명한 곡이면 제가 몇 개만 들고 와서 그렇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반짝반짝 작은 별. 맞아요. 반짝반짝 작은 별. 어. 맞아요. 맞아요. 슈베르트예요. 반짝반짝 작은 별. 반짝반짝 작은 별. 그죠? 모차르트 맞는 것 같다. 맞는 것 같아요. 네. 응. 맞네 모차르트. 네, 맞아요. 반짝, 작은 별 반짝, 변주곡, 예. 작은 별. 아름답게 빰빰빰빰빰 비치네. 변주곡이란 건 그 주제를 계속 바꾸면서 이제 하는 거거든요. 이거 변주곡도 그 반짝반짝 작은 별 우리가 아는 멜로디 이상의 것들이 많기 때문에 들어보셔도 좋고 네. 유튜브에 모차르트 유명한 곡 치면 이렇게 알아서 편집해 놓으신 분들 많거든요. 그거 들어보시는 거 추천. 그리고 아마데우스 영화 고등학생 이후로는 추천합니다. 그래서 재밌거든요. 오페라 보면 조금 약간 영적으로는 막 이렇게 좋은 건 힘들 수 아니라서. 있다. 예. 그렇지만 아주 좋은 작품이 많다 모차르트에는. 그래서 이거 태교 음악 경은현이 들어야겠네요. 태교 음악도 많은데 뭐 태교는 찬양 들으시면 되니까. 아유 뭐그 말씀 읽고 하면. 예, 맞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모차르트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공부해봤습니다. 예. 우리가 음악 하나 듣고 목사님 예. 오늘의 그 곡 밤의 여왕. 밤의 여왕 그거 한번 알아보는 시간 네.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음악 하나 듣고 오시죠. 저희 아까 그 곡 모차르트 중에 하나 들을까요? 네, 괜찮아요. 뭐가 좋을까요? 처음에 터키 행진곡. 터키 행진곡 한번 들을까요? 예. 네, 좋습니다. 그거 듣고 오시죠. 마음에 드셨나 보네. 터키 마음에 들어요.
예, 우리 모차르트의 터키시 말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와우. 그죠? 터키 네. 행진곡. 그죠? 터키 군대가 지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작곡한 것이다 오. 했고요. 2004년까지 이 수도권 전철의 종착역 안내 방송. 이번 이게 뭔가- 역은 예. 다대포. 다대포. 아주 좋습니다. 예, 그렇게. 모차르트. 예, 모차르트 좋네요. 곡이 깔끔해요. 네. 그리고 누구나 쉽게 그냥 이렇게 연주할 수는 없지만 아, 그렇구나. 쉽게 들을 수 있는 화성 아, 이래야 그러니까. 되나? 예, 네. 막 튀는 음이 없기 때문에 맞아. 굉장히 좋은 네. 부분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모차르트 이제 음악을 네. 그 한번 마술피디의 예, 밤의 여왕에 밤의 여왕. 대해서 한번 알려드릴게요. 네. 이 모차르트 음악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짜임새가 있는데 천재성이 보이는 곡의 구조가 딱 보이고 오페라 안에서도 물론 이게 극은 다른 사람이 썼지만 네. 음악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걸 누가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음악이 다르게 들리고 가사나 대사가 다르게 들리기 때문에 근데 이 모차르트는 악보만 봐도 사람들이 천재라고 할 정도로 악보만 봐도 이 화성과 이런 게 깔끔하게 떨어졌대요. 그리고 뭐 첼로라든지 트럼펫 곡은 잘 안 썼는데 그 특정 악기에는 국한되지 않고 그러니까 첼로 트럼펫은 없긴 하지만 이 두 악기 말고는 거의 뭐 많이 썼던 다양한 악기를 통해서 성악곡도 엄청 많은 명작들을 많이 남겼다고는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년이 좀 안 좋았다 했잖아요. 말년. 이분이 이말년. 요새 그분 힘들다고. 아, 왜요? 힘들다는 것 아, 같던데. 그래요? 방송 쉬지 않아요? 침착맨? 네. 아니요. 아니에요. 다시 돌아왔어요. 또요? 네. 아, 금방이네요. 네. 하여튼 말년이 안 좋잖아요. 하여튼 말년이 안 좋아요. 네. 왜냐면 이분이 결혼을 이제 여성분을 만나면서 부모님이 너무 반대했던 부모님이 반대하는 결혼을 했다. 여자를 만났어요. 근데 그 여자분이 좀 씀씀이가 해펐던 씀씀이. 거죠. 그래서 지금으로 따지면 명품가 가가지고 후불제로 다 끌고 제가 갚을 거다. 아. 이렇게 하면서 계속 모차르트에 돈을 썼고 600편 썼으면 사실 돈 많았을 것 같거든요. 근데 아버지 돈 욕심 많았죠. 그러니까 모차르트도 돈 욕심이 많았을 주변에 거예요. 좀 이렇게 딴 게 쓰는 분들이 많았구나. 딴 게 썼어요. 그 여자분이 그냥 막막 썼어요. 자기 남편이 아버지도 잘 그렇고. 나가니까. 그랬는데 자기 아들까지 잃은 거예요. 잃었다고. 예, 잃었어요. 장남을 잃고 그러면서 막 여러 자기 근처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죽으면서 자기 아버지도 죽고 그러면서 잇따라 계속 슬픔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자기도 병에 걸려요. 아, 이 면역이 떨어졌구나. 예? 비타민 먹었어야 아니 막 되는데. 스트레스나 이런 게 때문에 맞아요. 면역이 떨어져가지고. 그리고 계속 그게 연달아서 일어나면 그러니까. 왜 사람이 힘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 곡은 막 성공해 갔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암울한 생활을 좀 했어요. 그래서 말년 한 4년 동안은 아프기도 하고 좀 곡 때문에 스트레스 받기도 하고. 근데 심지어 그 무렵에 아내가 돈을 쓰죠. 아내 때문에 스트레스는 받죠. 근데 자기 후원하던 오스트리아 황제 요제프 2세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새로 즉위한 황제는 오페라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차르트가 자기를 후원해주는 사람들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형편이 점점 안 좋아지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자기가 원래 이 썼던 오페라 중에 그 극이 너무 좋아가지고 계속 그 사람 거를 썼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여자 문제로 이 오스트리아에서 도망을 치게 돼요. 원래 그 곡을 주던 극을 주던 개판이죠. 극을 주던 사람이 도망을 치게 돼요. 그러니까 더 이상 흥행이 보장된 대본을 써줄 사람도 없는 거야. 후원자 잃었죠. 아들 잃죠. 아버지 잃죠. 심지어는 대본 주던 사람까지 잃게 되는 거예요. 이 천하의 음악가가 이 음악의 신동, 음악의 천재가. 그러니까 결국에 자기 주변 아까 맨 처음 왜 멘트 주변에 친구 많았어요. 아니요 아까 그죠, 오늘 오프닝 그죠. 멘트가 그죠. 친구 관련 좋은 친구와 네. 좋은 책과 네. 그 살아있는 양심 네. 이 세 가지면 모든 것이 행복하다. 네. 근데 얘는 지금 좋은 친구들을 다 잃었구나. 잃기 시작하고 와이프 때문에 결국에는 모든 돈도 잃고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안타까운. 그래서 이 마술피리를 썼을 때도 처음에 초연 때는 이 그 당시에 왜 이런 주술 마법 이런 게 굉장히 유행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막 약간 이집트를 토대로 동화처럼 이렇게 극을 썼다고 해요. 원래 이 쓴 사람이 에마누엘 쉬카네터라는 사람인데, 쉬카네터. 네, 그 사람이 대본을 썼는데 네네. 이 사람의 그 대본을 가지고 이제 오페라를 만들기 시작했죠. 음. 그래서 초연 극장에서 막 100회가 넘도록 막 공연이 됐는데 네네. 안타깝게도 공연 시작 2달도 안 돼서 네. 모차르트가 병상에 눕습니다. 아. 그 결국에는 막 오페라가 막 흥행할 때는 자기가 그걸 못 보게 못 보고. 돼요. 근데 얘가 마음에 그게 남았나 봐요. 마술피리가. 에. 그래서 병상에 누운 채로 누운 채로. 그 왜 사사기 2장의 그 통곡 있잖아요. 왜? 잘한다. 무슨 그죠? 고음 잘 아, 나네. 네. 담임 목사님 이걸 원했던 거지. 아 진짜. 병상에 누운 아 채로. 너무 부럽다. 병상에 누운 채로. 예. 그랬을 수도 있겠다. 예, 그러니까. 근데 이걸 봐야 되는데 내가 저걸 보지 못하고. 울면서. 네. 근데 이게 아. 정보에 의하면 네. 밤의 여왕 노래를 부른 게 아니라 이제 병상에 누운 채로 모차르트가 시계 보면서 지금은 파파게노가 등장할 시간이 됐을 텐데 이제는 주인공 2사람이 뭐 좀 시련을 통과했겠군 이러면서 그러니까 자기 오페라를 회상하면서 저기선 연주하고 이거 자기는 못 그 보니까 시간에. 그 시간에 시계 보면서 이제 이 밤의 여왕 아리아가 딱 나왔겠군 막 이런 식으로 자기가 시계를 보면서 그러고 그거를 있겠네. 추억하면서 그 딱 타이밍이야. 그러니까 그만큼 이 작품을 사랑하기도 했어요. 그 아마데우스 보시면 이런 모든 이 어떤 오페라가 쓰여질 때 이런 사람을 만났고 이런 게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마데우스 하여튼 추천합니다. 목사님 한번 보세요. 재밌어요. 그러면 이제 밤의 여왕이라는 이 밤의 여왕이라고 유명한 이 마술피리가 어떤 내용인지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일단 스토리는 전형적인 왕자가 공주를 구출한다. 요 내용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는 밤의 여왕은 죽은 태양신의 부인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그 태양신의 딸과 어떤 왕자의 사랑 이야기긴 한데, 태양신의 딸. 네. 그러니까 밤의 여왕의 딸, 이 딸이랑 그 주인공 남자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뭐 옛날로 생각하면 요즘 드라마랑 약간 비슷해요. 약간 악역도 있고, 근데 주변에 있는 조연도 있고. 네. 그래서 일단 파미나 타미노라는 이 주인공 커플이 있어요. 그래갖고 밤이나 타미노. 밤이나 타미노 이렇게 있고 옆에 조연 커플로 파파게노랑 파파게나라고 약간 세 분장해가지고 엄청 웃기게 나우는 조연이. 목소리 괜찮으세요 오늘? 바바야로. 이게 뭐예요? 그거 몰라요. 바바파파. 그게 뭐예요? 우리 애들 보는 거 있어요. 난 또 이 마술피리 나오는 노래라고. 그렇군요.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조수미가 했던 밤의 여왕이라는 그 완전 괴팍한 엄마. 그리고 자라스트로라는 이제 성주가 있어요. 근데 이 자라스트로랑 이 밤의 여왕이 대결 구조인 거예요. 안 좋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밤의 여왕이 그 남자를 큰 뱀이 나타나서 남자 주인공한테 나타나요. 근데 이 뱀이 남자 주인공을 잡아먹으러 할 때 밤의 여왕이 지시한 아직 아니에요. 잡아먹으려 할 때. 아니에요. 거의 그 고주파로 쏘는 느낌. 이 뱀이 잡아먹으려고 할 때 밤의 여왕이 지시해서 보낸 시녀 3명이 나타나서 뱀을 물리치고 이 남자를 구해줘요. 그러면서 이제 밤의 여왕이 등장해서 딜을 해요.
어떤 일을 하냐면 이 자라스트로가 아주 못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 딸이 거기 잡혔는데 제발 걔를 구해와 달라. 그러면 내가 그 딸을 주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결말을 보면 자라스트로가 이게 나쁜 사람은 아닌 걸로 나와요. 곡에서는. 밤의 여왕이 일부러 딸을 잡히게 한 거예요. 원래는. 알고 보니. 그것도 여자 이 딸 보고 니 저 자라스트로 죽이고 와. 했는데 얘가 안 죽이고 잡혀 있으니까 이 남자를 보내서 구해주려는 내용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밤의 여왕이 이 남자 주인공을 꼬시기 위해서 처음에 이런 곡을 불러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젊은이요 라는 곡을 부릅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이게 처음에는 딸을 향한 애잘품처럼 느껴져요. 근데 이분이 연기를 얼마나 잘하는지 뒤로 가면 그 안에 있는 약간 속내가 검은 속내라는 게 약간 보여질 정도로 막 악하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내 딸 좀 구해와 달라. 저 자라스트로한테 병원 지금 잡혀가지고 내 딸이 어떻게 지낼지 나도 모른다. 제발 구해주세요. 이런 것처럼 들려요. 그래서 그 사람은 무섭겠지만 두려워하지 마세요 젊은이요.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그 마술피리라는 제목도 마술피리를 가지고 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마술피리라는 이제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 이 계속 이렇게 하는데 조금만 한번 뒤로 넘겨봐 주실래요? 뒤에 약간 그 속내가 나온다. 네. 네, 요 뒤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처음에는 뭔가 애잘픈 것 같았는데 갈수록 자기의 욕심을 드러내면서 조금씩 뭔가 강하게 고조합니다. 딴딴. 진짜 잘 들으시네요. 네. 이게 약간 그 안도고. 네. 그러면서 조금 더 뒤로 해주실 수 있어요? 밤의 여왕 아리아까지는 아닌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공으로 땅땅땅땅 치는 부분이 나와요. 아직 나오진 않았는데 그 부분을 들어보면 진짜 얘가 지금 일부러 얘를 약간 가스라이팅 하고 있구나 라는 게 딱 느껴집니다. 너무 뒤로 가야 될 것 같아서 하여튼 요까지. 네. 이런 식으로. 근데 결국엔 나중에는 이 밤의 여왕이 부르는 아리아들이 되게 유명해져서 마술피리가 유명해지기도 했는데 지금 저희는 시간상 다 듣지는 못하는데 중간에 우스꽝스럽게 막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어요. 파파게노랑 파파게나가 걔네가 우스꽝스럽게 막 노래 부르는 게 있는데 그것도 되게 재밌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보시면 일단 재밌습니다. 근데 이 마술피리가 그 배경이 자라스트로라는 이 성주가 그 안에서는 결국에 나쁜 편은 아니거든요. 밤의 여왕이 약간 억척스러운 엄마, 괴팍하고 그런 사람인데 그 자라스트로랑 대결 구조라서 처음에는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겠구나 하는데 반전이에요. 그게 아니었거든요. 예. 근데 요런 이 곡을 연구하시고 이런 분들이 자라스트로 보고 그 프리메이슨 이 설이 있어요. 그래서 자라스트로 성을 이렇게 크게 지어놨는데 그게 프리메이슨의 성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런 설화가 있어요. 있기는 있는데 뭐 들으시는 분들에 따라서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는데 제가 여기서 좀 중요하게 봤던 거는 이 여성 밤의 여왕의 이 이세벨적인 뒤에서 이렇게 계속 이제 자기 아이에 대해서 영향을 끼치려고 조종하려고 하는. 네, 그래서 그 남자도 막 자기 아들도 아닌데 왕자인데 시키고 그러면서 계속 못된 사람 아닌데 착한 사람인데 못됐다고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욕심 때문에 그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사람을 사용하는 밤의 여왕. 그래서 저희가 잘 아는 그 부분을 한번 들어볼 건데 우리가 다들 아는 그 조수미 노래 약간 밤의 여왕 이렇게 생각하는 그 부분이 이 부분은
그러니까 어떤 맥락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부분이 마지막에 네. 이젠 자기의 그 부분이 나와요. 딸한테 이제 딸이 잡혀 있는데 밤의 여왕이 찾아가거든요. 네. 왜냐면 아들이 이 딸을 구해줘만 오기를 바랬는데 아들이란다. 이 왕자가 네. 딸을 구해오기를 바랬는데 네. 사랑에 빠지게 되겠죠, 당연히. 아, 사랑에 빠지면서 결국에는 자라스트로가 그 남자 주인공 이 왕자를 약간 후견인처럼 네. 이렇게 하게 돼요. 네. 근데 자기는 밤의 여왕은 자라스트로랑 대결해야 되는 거잖아요, 원래. 네. 죽여라고 보냈는데 죽이는 게 아니라 약간 편먹듯이 같이. 되니까 이 밤의 여왕이 딸한테 찾아가요. 네. 내가 네 자라스트로랑 죽이라고 했잖아. 근데 이제는 저 남자애랑 이제 같이 해가지고 이제 얘를 죽여야 되는데 죽이진 않고 사랑만 하고 있으니 빨리 내가 시킨 일을 해라. 약간 요런 배경에서 이 노래가 나옵니다. 그래서 원래 제목은 지옥의 복수심이 내 맘에서 불타오른다. 엄마야. 요런 의미예요.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가 잘 아는. 지옥의 복수심이 내 마음 불타. 네. 요 부분이 네. 사실상 뒷부분에 나와요. 그 아시는 이 부분이. 네. 근데 앞에 부분도 곡이 되게 좋아요.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 조금 뒤로 넘겨주셔야 돼요. 마참. 어머니. 어머니. 엄마. 예. Er hat sich interessiert sich jeder freiwillig da. Alle Schätze 앞에 연기하는 sind da. 부분이 좀 있어가지고. 일리빌디비. 여기. 제가 이 부분 좋아하거든요. 이제 그 부분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부분. 제가 이 부분을 왜 좋아하냐면 상승이 엄청 많은 곡이라서 되게 좋긴 한데 음정 자체가 되게 깔끔하기도 한데 음정 내기가 되게 어려운 부분이기도 해요. 나오죠. 우선 이 음정 뭘까요? 잘한다. 이 음정 도레미파솔라시도 중에 뭘 것 같으세요? 음정이요. 네. 그 가장 높은 부분 이 음에서 도, 솔? 솔. 몰라요. 근데 저희가 부르는 도 있잖아요. 네. 높은 도. 네, 높은 도. 높은 도가 있으면 거기서 한 옥타브 올린 것보다 조금 더 간 파예요. 그러니까 두 옥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두 옥타브 파. 와. 진짜 높죠. 그래서 요 기법 자체가 아예 이름이 있는 기법이에요. 어디 갔냐? 야. 이 지금 그러니까 딸한테 뭐라고 있는 거야? 딸한테 뭐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무섭죠? 이렇게. 그 남자를 사랑하냐고. 무섭님 재능이 있다. 와, 놀랍네. 아니 요 기법이 뭐냐면 콜로라투라라는 기교거든요. 그래서 콜로라투라. 그래서 빠른 템포로 자잘한 음표를 빰빰빰빰빰빰빰빰빰 이렇게 빰빰빰 찍는 거. 그래서 꾸밈음이나 이제 스릴의 화려한 악구가 기하적으로 막 펼쳐지는 선율 양식이에요. 근데 계속 이렇게 이런 식으로 찍잖아요. 네. 근데 이게 진짜 호흡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궁금하겠네. 누구나 할 수 있는 곡은 아니에요. 아니다. 그래서 제가 예고 때 그 막 이렇게 위클리처럼 이렇게 주중에 연주하는 저희는 과목이 있거든요. 무턱대고 이 곡을 선택하는 애들이 있어요. 성악 애들 중에 혼나야 된다 생각합니다. 정말 혼나야 돼요. 저희의 귀는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만 하고 싶은 거 하려고 너무 힘듭니다. 그거 들으면 진짜 웬만한 성악가 애들이 할 때 이 음정을 정확하게 내기가 힘들어요. 계속 처지거나 같은 음정이 똑같이 가는 애들이 많지 않은데 그러니까 조수미가 대단한 거죠. 왜냐하면 외국에서 인정받았으니까요. 일단 이 곡으로. 여기 역시 어머니들의 잔소리는 고주파다. 두 옥파가 되는구나. 맞네.
목사님 어머니는 좀 어떤 편이셨어요? 고주파셨어요? 와 우리 어머니 예. 그죠? 우리 어머니 웃음 소리가 아 웃음소리가 웃음소리 고주파. 이렇게 해서 진짜요. 네, 웃음 소리가. 저희 엄마는 고주파 아닌데 네. 중음인데 그 관통하는 거 있잖아요. 여기 관통. 이렇게. 너무 아파. 그래서 잔소리 들 때마다 이렇게 되는 그런 파셨어요. 좀 무서운 엄마셨죠. 그렇네요. 근데 이 밤의 여왕이 딸을 막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이 왕자까지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왜냐면 자라스트로랑 대결을 펼치기 위해서. 결국에 자기의 욕심 때문에 이 밤의 여왕이 이 그 꾸며요. 큰 뱀을 물리친 것처럼 꾸미기도 하고. 그래서 근데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오페라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재밌는 곡이기도 해요. 근데 이게 한글로 보면 네. 좀 웃기거든요. 약간 한글로도 하네. 예, 그 하신 분들이 있어요. 가끔 그 곡 짧게만. 아까 제가 전체- 했던 것처럼. 예. 근데 제가 보다가 안 봐서 오글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오글거려가지고. 그 부분을 아리아 곡은 그대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하여튼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재밌는 곡이긴 하지만 예. 그때 볼 때 그 밤의 여왕의 이세벨과 이세벨이 관련이 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세벨의 영을 좀 주목하면서 아 쟤는 저렇게 조종하는구나. 아 결국에 쟤는 죽음, 누군가의 죽음을 요구하는구나. 이렇게 자기의 욕심 때문에 누군가의 죽음을 요구한다라는 그런 걸 한번 보시면 마술필이 아주 재밌는 곡이 될 것입니다. 야 그렇구나. 모차르트 들으시니까 좀 어떠셨어요? 그죠. 뭐 약간 처음에 좀 이렇게 뜨뜻미지근했죠 제가. 네. 이게 모차르트 이렇게 했는데, 그죠. 이게 유명한 곡도 많고. 그렇네요. 네. 그죠. 좀 안타까운 거는 후원자가 좀 없어서 후원자가 예, 없어서. 좀 불쌍한. 네. 딱 목사님처럼 깔끔하네. 하여튼. 이 예. 의미를 찾는 네. 후원자가 있었으면 모차르트의 다음 생은 없겠지만 모차르트의 인생은 좀 더 달랐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듣고 있다는 사회훈련센터 누가 듣고 계신 거지? 엄마가 잘못 로그인 하셨네요. 지금 중정으로 얘기하셨죠? 지금 듣고 있다. 정인 전사님이구나. 난 널 주목하고 있어. 내 욕하지 마. 약간 이런 나 느낌. 깜짝 놀랐네. 나 우리 엄마인 줄 알았어요. 듣고 있다. 전사님 이렇게 하셨어요. 자기 걸로 로그인하셔야지. 그 공적인 걸로 로그인하셔서 댓글 다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나 납니다. 깜짝 놀랐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재밌네. 예, 이렇게 밤의 왕. 그래서 마술피리 제가 오늘 3가지 추천드립니다. 첫 번째는 모차르트 유명한 곡 한번 쳐서 들어보시고, 네네. 두 번째 아마데우스 영화 정말 재밌습니다. 아마데우스 예, 추천합니다. 영화. 그 어떤 거? 음악인 영화 중에 제일 재밌어요. 제가 봤을 때는 예고에서 본 것 중에. 그리고 세 번째는 마술피리 한번 극을 찾아보시라. 이렇게. 찾아보시면 네. 그죠. 그 안에서 그 어미의 절규. 어미의 절규. 그래서 우리 양 목사님이 다음번에 요거 불러보라 할 때, 네, 꼭 정확하게. 요거는 어미의 절규다. 네, 근데 딱 목사님이 또 여자들한테만 시키긴 했어요, 그러니까. 그죠? 네, 그래서 한번 꼭 그거 한번 꼭 보시고 다음번 연기 때는 여러분들 실패하지 마시고 그렇게 오늘 사과 방송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예. 저도 사과한다면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고음이 안 나와. 얘는 안 돼요. 그냥 그때 고음 목사님 지르면 얘는 안 돼요. 제가 월요일에 예배를 못 하기 때문에 일단 죄송한 네. 말씀. 하여튼 그렇다. 네, 그렇습니다. 예, 좋습니다. 오늘 너무 유익한 시간이네요. 네, 오늘 모차르트 기억해 주시고 네. 하모베 목사님. 하모베. 무슨 음악 시대? 네? 고전 시대. 그렇죠, 고전. 네, 고전 시대 이렇게. 하모베. 네, 그렇게 네.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예, 우리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